2부입니다. 오늘 오전 9시경 전남 무안공항에서의 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모두 181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85명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구조는 2명인데 이 구조자 수가 늘어나질 않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자,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반부 공통 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해 봅시다. 최창렬 교수, 뜬 인물은 뜨님은 저기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을 좀 꼽았습니다. 예. 네, 지난번 그 한독수 권한대행 탄핵 표결할 때 혼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자리를 지켰죠. 그랬죠. 다른 의원들은 전부 불참했는데 그리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건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의원이 헌법 46조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 이거 뭐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말이죠. 탄핵에 불참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영 국민의 뜻과는 괴리되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그래도 조경태 의원은 그래도 한 명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얘기한 전 이걸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예. 네. 자, 최진 원장은 금주에 뜬 인물. 아슬아슬하게 떠 있는 인물인데요. 최상목 대행인데 저도 뭐 같이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지만 아주 전형적인 내향적인 모험적인 관료인데 지금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맞아서 과연 정치력을 발휘할지 대단히 의문됩니다. 예. 그렇죠. 자, 금주에 진 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저는 한독수 전 권한대행입니다. 예. 일단 지금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입니다만 한독수 총리인데 여야 합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전 그 말이 도저히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논리가 그 말이 옳다 그러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여야 합의는 무엇에 대한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건지도 전 지금도 모르겠고 보류하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거부는 안 하겠다는 의미였는지 대단히 무책임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학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그 기관들이 유권 해석적 위치에서 한 얘기들은 아닙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재판관 임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다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완전히 그야말로 권한대행이라는 그야말로 그런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본인이 한독수 권한대행이다라고 해서 저는 진인물이다. 네. 아주 전 부정적 의미에서 그렇게 꼽아왔습니다. 네. 최진 원장, 진 인물. 뜬 것 같지만 사실은 진인물인데요. 권성동, 권영세 두 권씨입니다. 두 사람이 요즘 전국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좀 쌍권총 두 권씨가 총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뭐 당을 주도하고 전국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여권에 떠오른 두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민심하고 동떨어지고 이 탄핵 정국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저는 두 사람이라고 보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갈수록 이 두 사람 입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당 입지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두 인물
두 쌍권총 진입물을 고발했습니다. 예. 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을 보류하고 조금 아까 뭐 최창일 교수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최진 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는 뭐 부정적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 벼랑이 뻔히 보이는데도 달려간 거죠. 사실은 민주당이 요즘 독심을 먹고 독한 민주당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강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뭐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그리고 본인이 한덕수 대행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경우 뻔한 결과를 예측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장렬하게 산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말이 저는 다른 이유 이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러운 뭐요? 내용인데 어차피 박지원 의원이 공개를 했으니까 말인데 아. 이분의 부인이 미래 출신인데 상당히 역술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그림 그리니까 전시회 전문가인 김건희 여사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또 역술 전문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또 통하는 게 있었다. 그렇다면 이미 대선 오래전부터 두 부부 간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부부 간에 가까웠다라는 게 확실히 성립이 된다면 뻔히 이 상황이 어려울 줄 알면서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무리수를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유가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아주 사적인 끈끈한 관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특히 어떤 부부 간의 관계가 있다면 제가 아는 이제 저도 같이 청와대에서 좀 근무를 해봤으면 한덕수 총리는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 3인도 아마 본인이 선임할 수 없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알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 관계 때문에 일부러 그럴 것들을 자초하지 그래요?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께서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그러면 이것만 설명이 되죠. 왜 그랬느냐를 잘 납득하기 어려운데 내란 모의 피해자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권으로부터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대통령 임명 3명 이렇게 정확히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맞아요, 국회 맞아요. 선출이라고. 국회 목도 아니에요. 국회 선출. 국회 선출하니까 형식적으로 임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건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도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여권 내 압박 그리고 본인이 저희는 그 법적인 약점이라고 할까요? 법적인 취약성 이런 것들 때문에 여당이나 여권의 압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플러스 이제 좀 무속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부임은 상당히 무속에 통하다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 말에 의하면 대통령과 그래도 한 배를 타야 되지 않느냐. 강성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뭐 그런 추론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여전히 그 추론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이해는 된다. 안 간다. 저희가 하나만 더 붙이면 자꾸 이 한덕수 총리의 행동 생각하면 결초보은이라는 한자성어가 생각나요. 죽어서도 은혜를 갖는다는 건데 사실 애당초 총리가 될 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딱점을 하지 않았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운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를 2번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그렇다면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정치적 상황이 있지만 끝까지 이 의리를 지키는 게 그래도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친윤계라든지 강성 보수 진영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그래도 유종의 미를 갖추는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따지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3명 임명하지 말아라고 요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국민의힘의 그 3명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뭐라고 또 해석이 그거라고 됩니까? 봐야 되겠죠. 그거는 뭐 재판 전지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이라고 좀 봐요. 6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제 그건 논쟁이 있는 것이고 6명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헌법재판소도 더 고민하고 있다. 예. 고민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 어떻게든 지금 당장 3명을 임명하는 거는 임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이 탄핵 심판이 좀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걸 느리고 그냥 4월 18일 날 문영배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잖아요. 예. 그분들은 대통령 임명이었거든요. 대통령 지명 몫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12월이니까 석 달, 넉 달, 3개월 한 4월 달까지 견디면 계속 밀고 나가고 이러면 탄핵을 또 유도하고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한다고 했으니까 뭐 따박따박 탄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민석 최고가 따박따박 탄핵하고 계속 4월 달이 다가오고 또 여론도 좀 바뀌고 또 다른 이슈도 생기고 이러면 어쨌든 탄핵 심판을 미룰 수 있지 않느냐.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적어도 2심 판결은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일정에 관련된 문제. 그냥 시간 끌기요? 네, 시간 끌기로 그렇게 생각했다 봐요. 그건 뭐 이제 속셈이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3명을 해서는 안 되는 논리냐. 근데 이제 국민힘에서 주장하는 거는 권한 대행의 권한 바뀌다. 예.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두 가지의 문제죠. 하나는 이 3명을 임명하는 건 적극적 권한이 아니거든요. 이미 국회에 추천한 거기 때문에 이 사실상 임명이 아니라 제가만 하면 될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식적, 그 논리는 안 되는 형식적 거고. 절차죠 그냥. 예, 또 하나 문제는 상당히 이제 논리적 모순은 치는 게 거부권은 또 행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해요. 그럼 앞뒤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요즘이.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까 우리 최상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속셈이 있기 때문에 3명 하지 마라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논리가 매우 취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저는 뭐 3명을 임명하게 되고 9명 완전체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결국은 뭐 그런 모양 될 텐데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저는 의견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쯤 되면은 3명을 추가로 헌법재판소는 이미 밝혔지 않았어요? 임명해도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 유권 해석의 입장에서 하지 않고 그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예. 국회 답변해서 해도 된다.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뭐 밝히고. 예, 근데 약간 그럼에도 의견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임명을 안 한 안한 건데 거죠. 예. 최상목 부총리는 임명할까요? 근데 지금 이제 한 얘기가 한덕수 총리 이제 표결 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내각에 대한 탄핵이다. 예. 그리고 권한대행의 권한은 더욱더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그 얘기로만 밀어볼 때는 단순 논리로 볼 때는 안 하겠다는 안 할 건가요? 것 같은데 저는 할 것 같아요. 어. 이걸 안 하면 말이죠. 이거는 본인의 탄핵 이런 게 무섭겠어요. 지금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고 과연 만약에 또 이게 재판관 임명하면 자신을 탄핵할 것이고 또 다음 이주호 총리 어떻게 될지 부총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걸로 봐서 혼란이 더 가중된다. 따라서 모범적인 관료고 그런 건 저는 뭐 이분은 전혀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행정관료 출신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도 그 정도 공직생활을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식적이고 규범적이고 헌법적 판단을 할 수 있으라고 봐요. 예.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총리만큼 그 정도 대통령 인연이 끈끈하지 않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임명. 모르겠습니다. 제 예측이니까. 근데 저도 그 안에서 약간 높이 보는 게 친윤계나 조상목 입장에서는 앞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세볼 때 결국은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엄 정국이라는 최대 호재를 맡았는데 민주당이 아무리 세게 밀어붙여도 민심은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싸늘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부담이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뭐 탄핵 또 탄핵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뭐 이걸 충분히 알고 있을 최상목이나 친윤계에서는 고민 끝에 결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 네. 이 부분은 그 윤석열 측이거나 최상목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매우 논리가 반대의 논리가 아주 취약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이러느냐 뭐 이런 해석을 할 때 시간 끌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뭐 가정법을 동원해서 3명 임명 안 하고 그다음 4월까지 결정 못 내리고 뭐 2명이 또 퇴임하고 뭐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이 대통령 탄핵을 뭐 인용하거나 기각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렇죠. 그냥 대통령은 여전히 직무정지인 상태로
대통령이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세월만 가는 거거든요. 그지 180. 과연 그게 예.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거냐? 아니 국가를 위해서 뭐 당연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대통령을 인정할 수가 없죠. 네. 이따 말씀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뭐 그 검찰의 그 김영현 전 장관 공소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을 지금 뭐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안 됐다고 탄핵 심판이 안 내려졌으니까 파면시킬 도리는 없어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러나 전 국민의 그야말로 힘이라는 게 저 정당 국민의힘 말고 국민의 그 주권이라는 게 전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요. 이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단 이제 헌재가 6개월 이내에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내년 6월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12월 14일, 6월 14일까지는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때까지 과연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다른 어떤 변수가 생겨서 이 종집을 찍을 것 같아요. 뭐 최상목 총리가 부총리가 임명을 한다든지 예. 다른 해서 저는 절대 6개월까지 가지 않을 거다.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월 되면 2명 가면은 완전히 헌재가 다시 무력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 일도 못 하죠. 예, 아무 일도 못 하고 이건 그러면 완전히 또 다른 헌정 문란이 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헌재에 강력하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좀 그 공개적 입장은 표명이지만 약간 애매모호하거든요. 6명 헌재 재판관들이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치권을 향해서 3명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여야 정파를 떠나서 국가가 정상화되어서는 이렇게 절박한 문제다라고 어떻게 뭐 예. 성명서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관들한테 촉구하신 거고요. 예. 그 아무튼 근데 한덕수 대행이 그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자 30분 만에 바로 탄핵하겠다. 그래서 탄핵안 발의하고 곧바로 탄핵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 민주당도 하루 이틀은 좀 기다려도 됐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탄핵으로 가는 수순은 정해져 있긴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은 너무 급하게 보여요.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탄핵 심판이 빨리, 그 빨리라는 게 법률을 넘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그야말로 따박따박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탄핵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 한덕수 총리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탄핵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수권 정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지금 뭐 제가 볼 땐 그런데 그 상황이라면 적어도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여유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좀 여야 합의 국회 임명이 끝났습니다만 여당이 지금 1명, 야당이 2명 이제에서 동의가 된 거 아닙니까? 재판관이 그 상황을 좀 바꾸자고 좀 제안을 해보든지 말이에요. 여당 1명, 야당 1명 그럼 원래대로 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여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여야 합의 1명 각 1명씩 말이죠. 근데 청문회까지 다 거치는 그건 쉽지 않게 해요. 근데 어차피 그 제가 봐도 그건 예. 본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뭔가를 계속 민주당이 이 상황을 타개할 뭔가를 좀 노력하는 그런 고민 너무 안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후 리스크를 빨리 분명히 그런 건 있다고 봐요. 그 속내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 어쨌든 재판 빨리 해서 2심 판결도 이제 내리지 않으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너무 급해요 지금. 너무 민주당은. 급하다.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한 거하고 이제 졸속은 비슷한 것과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들에도 민주당이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너무 자꾸 서두르고 말이죠. 뭐 하루 이틀 사이 그건 아무 그 큰 변수가 아닌데도 허겁지겁하는 모습을 보이면 민심이 오히려 뭐 돌아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그리고 사실 뭐 여의도 대통령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예. 사실은 모든 국정 운영이 사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맘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만 까닥하면 뭐 대통령 대행도 바로 탄핵될 수 있고 다음에 다른 손가락 움직이면 지금 뭐 총리 부총리 또 다른 대행의 대행도 한 순간에 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 모든 권력을 쥔 헤게모니 주도권을 쥔 사람이 지금 야당 거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말하자면 시험을 잘 나갈 때 잘 나갈수록 좀 뭔가 호흡을 고르고 템포를 조절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예.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 국민들에게도 많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뭐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 이게 상당히 좀 위헌적이다 네, 이런 그렇죠. 주장들이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한때 그 수정안 거론됐던 것처럼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협 이런 곳에서 추천하는 그렇죠. 네. 특검식으로 민주당이 좀 그래 우리가 그 뭐
백벌 양보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보겠다. 뭐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라는 제안도 있긴 있잖아요. 저는 그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특검이 그게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누가 추천하든 특검이 되면 나름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할 거라고요. 예. 이게 누가 추천했다, 뭐 보수가 추천했다고 보수 편 두고 이러진 전 않으리라고. 지난번에 박근혜 때도 안 그랬잖아요. 너무 지금 거기에 이게 몰입돼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민주당이 좀 여유라기보다도 저 합리적으로 야당의 주장이 여당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상황이 완전히 여당이 지금 그야말로 반헌법적이고 헌법을 유린한 이 짓을 했으니까 그걸 따박따박 그야말로 차분하게 법률적으로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되 그런 부분은 좀 명분을 좀 쌓는다는 의미에서라도 말이죠. 그렇게 제안을 역제안을 하면 그럴 때 또 여당이 그걸 안 받으면 여당이 그야말로 나중에 할 말이 더 비판을 받게 되겠죠. 왜 그런 정치력을 못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고 리스크가 너무 과도하게 의식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에서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야 독이 오를 대로 올라와 있는 민주당에게 야 착한 민주당 되라 이렇게 착하지 너무 나쁜 민주당 아니면 이 얘기하는 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 그래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같은 경우에 안을 내란 말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착한 안을 내서 민주당 너희들은 나쁜 안이거든. 해서 협상을 하면 절충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전면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반대한다. 그 논리가 무지 취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저쪽이 논리가 없고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리가 문제 있고 상당히 오만하게 보일지라도 냅다 찬스기 때문에 들이미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강공 드라이브를 꺾으려면 국민의힘이 그런 자체적인 안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죠. 국민의힘이 예.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정당이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국민의힘 요즘 정말. 예, 그렇습니다. 좀 이런 정당이 과연 의미가 있는.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1차적으로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거는 뭐 사실 과격한 사람들은 정당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책임이 있는 정당 맥날 그 비난하면 뭐 하겠냐고요. 민주당이 이제 그야말로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춰 나가려면 국민의힘은 그런 제안 안 하니까 진짜 그런 제안 했었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그런 제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이 그런 과도하게 보이는 걸 유도하려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유발시키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지율가 바뀌어져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탄핵 심판 지연하면서 여론정이 좀 바뀌고 보수의 말이 좀 맥히고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계속 탄핵 남발하고 이걸 유도함으로써 이 상황을 좀 국면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약간 납득이 간다면 가는 거야. 민주당의 강공이 거듭되면 뭐 이런 민심이 돌아설 거다. 역풍이 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설명이 좀 되면 되지. 설명이 도저히 안 돼요. 국민의힘의 요즘 행태가 말이죠. 저 전략적 착각이라고. 네, 보시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다 보면 지금처럼 권성동, 권영세, 투톱, 진윤 대표적인 진윤 핵심들이 전면에 나서서 계속 뭔가를 야당하고 상대하는 한은 민심은 야당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아시다시피 이제 뭐 계엄 관련자들 지휘부에서 계속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의혹들 막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그래 국민의당 상당히 좀 국민힘 일리가 있네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박수를 쳐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저기 광화문에도 어제 태극기 성적이 들고 꽤 많더라고요. 일부 어제. 있죠, 일부. 일부 있어요. 있긴.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권의 이런 그 인식과 시간표도 있지만 네. 지금 동시에 진행 중인 게 우리가 지금 특검 얘기하고 있고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의 이 수사 진행 속도를 보세요. 그렇죠. 정광석화처럼 엄청 하고 빨라요. 이미 김용영 국방부 장관은 기소까지 지금 기소했죠. 됐어요. 바로 이제 재판이 시작된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헌법재판소는 지난 금요일 첫 번째 준비기를 열었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기간 연장해달라, 뭐 미뤄달라 일제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다른 어떤 탄핵건보다 이걸 최우선으로 빨리 하겠다. 얘기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행동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행동, 검찰, 경찰, 공수처의 판단과 행동은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정작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특검만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이래서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게 집권당이란 말도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뭐 대통령도 뭐 지금 대통령 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도 하고 집권 세력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국민의 민심과 배치되고 있고 지금 검찰이 저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어요. 수사를 저렇게 빨리 하고 네. 그리고 지금 공소장에 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그 적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전혀 민심을 모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 2016년도 17년도 탄핵 때 결국 탄핵에 찬성하고 그러니까 결국 보수가 돌아서더라. 뭐 이런 잘못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건 버티자. 그래야 보수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과반 이상이 경북 대구 쪽이거든요. 그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지역구에서 나중 총선 때 23대 총선 때 오히려 표를 달라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야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국민의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행동이라는 게 너무 그야말로 무도하기 짝이 없는데 네. 이분을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고 뭐 지금 이제서 비상계엄 사과하는 건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탄핵에 대해서 글쎄요. 여전히 지금 반대하고 있고 글쎄 이게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쪽 변호인단 얘기들도 많이 논리가 좀 틀린 게 뭐냐면 자기들 수사기관이라 헌재에서 당당하게 지금 심판을 받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이전에 네. 먼저 헌재 심판부터 받겠다는 네. 자세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이걸 지연시키냐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지. 자기들은 뭐 내란죄 이런 것도 전혀 뭐 해당이 안 되고 통치행위였다 이런 떳떳하고 주장이죠. 당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겁납니까? 빨리 헌재해서 속개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헌재가 6명이 뭐 선언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좀 헌재 3명이 되면 빨리 임명에 대한 좀 국민적 목소리, 언론 목소리 이때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해야 돼요. 아니, 예, 3명이 추가로 해서 9명 완전체로 하면 윤석열에게 뭐 불리할 거고 뭐 유리할 거고 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리할 수도 있고 이걸 주판으로 튀기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딱 정해진 거고 이제 민심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예. 3명 조속한 임명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서명 운동이라고 해야 맞아요. 하니까.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6명인데 지금 재판관이 6명으로 만약에 종국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식 용어가 종국 심판이라고 나와 있던데 헌재법에는 그 종국 심판에서 6명이 임해서 예. 한 명만 반대하면 기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복귀해요. 예. 아마 그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든 이제 4월 이전에 그 6명을 열어서 예. 기각시키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보다 더 좀 무심내는 게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시간 요즘 끌기 상당히 좀 먹히지 않습니까? 시간 끌기가. 그래서 4월 달 헌재 2명이 임기 마감돼 버리면 사실상 완전히 올스톱 돼 버립니다. 헌재가. 예. 2명이 임기 그래서 만료가 그거 됩니다. 포함해서 말이에요. 예. 그러면 1단계는 아까 말씀대로 한 명만 반대고 2단계는 또 2명 임기 만료하면 유리하다. 어쨌든 6명으로 지금 가는 게 어떤 형태로든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 법률가가 소지해서는 안 되는 그런 꼼수 말이죠. 그런데 이 이건 참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데 그때는 그 탄핵 사유도 상당히 여러 가지였었고 여러 가지죠. 관련돼서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한 90여 명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칼같이 잘라도 한 30여 명 받아들였다고 많이 그러고 받아들였죠. 정작 출석한 사람은 한 25명인가 6명인가 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 건은 내란 딱 하나고 그래요. 예. 부를 수 있는 증인 다 해봐야 15명이 안 된다는 네, 거고 그럼요. 예. 또 이미 저 변론 준비 기일 하면서 헌법재판관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국회 청문회 이런 데 출석한 사람들은 따로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렇게 보면 객관적 정황상으로 보면 절대 4월 18일까지 갈 리가 아유, 없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3개월이 아니라 한 달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없다고요. 4월까지 갈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그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대단히 큰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뭐 의구심을 표시해서 두 분한테 제가 반론을 당하고 했지만은
과거에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이 정도로 적극적인 지역 전략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재판 자료 송달 자체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끌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의외로 3개월, 4개월 끌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을 또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구성 자체를 반대하고 근데 결국은 9명이 될 걸 알면서도 최대한 끄는 거죠. 끌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오히려 자칫하면 3개월, 4개월까지 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근데 보는 이게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요건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또 토론 이어갑니다.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 귀경 차량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양양 분기점에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현재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입니다. 반대 서울 쪽 양양분기점과 또 내린천 휴게소에서 차량들 속도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수도권 들어와서는 덕소산패에서 쭉 밀려 지납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방향 후천교에서 양양 나들목 진입하려는 차량들 몰려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속도 더디고요. 이후 군포 부근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입니다. 광주 언주고속도로 광주방향 남한강대교에서 흥천 이포까지 6km가량 찰강거리 좁혀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충주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또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 부근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 청주 휴게소 일대 차량들 지체 서행 흐름 계속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자, 최창렬 교수.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그 공소장, 네. 검찰 공소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에도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 예. 그걸 이제 수방사령관한테 지시했다라는 게 공소장에 적혀 있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예. 근데 이거 지금 석동현 변호사라는 분이 그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12월 7일 날 윤 대통령이 담화할 때도 절대 제2, 제3의 계엄은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이 사실이라면. 근데 검찰이 공소장을 뭐 아무런 증거 없이 근거 없이 썼겠어요. 공소장인데 이게 기소장인데. 다 예. 그 누군가의 진술이 진술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걸 썼겠죠. 다 이제 그 앞뒤가 맞으니까 정황과 맥락이 맞으니까 이걸 공소장에 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윤 대통령이 도저히 뭐 이거는 의회에 민주당이 경고하기 위해서 그랬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 실무자 안 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비겁하기까지 하다. 네. 대단히 뭐 헌법을 유린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건 도대체 이건 절대 왕정 시대도 있기 어려운 대통령이에요. 그야말로 이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제가 말이죠. 총을 쏴서라도 네.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 끌어내고 예. 그다음에는 그 정치권을 마비시킨 후에 별도의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거 말까지 아니에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건 그 옛날 저 전두환 때 국보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국가고 입법회의죠 바로. 그렇죠. 국보위죠 국보위. 그런 구상과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놀라워요. 정말 그 예. 자신이 그 정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와 아닌 게 아니라 계엄군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네. 1천 넘고 네. 그런 것들을. 최준 원장 이번 주 한마디.
그러니까 정말 모처럼 드물게 이재명 대표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 이분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으면 세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아주 2년 반 만에 처음인데 1분 1초도 급하다. 빨리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라.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무한 사고. 무한 사태인데 무한 공항 사고에서 한 말인데 이 말을 좀 그대로 정치권에 적용했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상황, 이 국정 공백이 1분 1초가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총동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 해당되는 말을 이 무한 공항 사태에 대해서 했던 말이라 순간적으로 좀 오버랩이 됐습니다. 정치권이 빨리 국정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서둘러 달라 이제 그 말씀인데 네, 우리 정치가 지금 완전히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평소에야 뭐 정치 유불리도 생각하는 거고 정치라는 게 정치 셈법도 하는 겁니다만 지금의 이 상황은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흔히 한 누란의 위기, 예. 계란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누란의 위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 야당 대표도 그렇고 야당 대표는 오로지 자신의 사고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여당이 지금 말씀처럼 권영세 비대위원장 아직은 내정자긴 합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대표 권한대행 이분들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여야 또 싸잡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정말 이렇게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양쪽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한의 지금 사고는 모두 181분이 타고 있었다는데 사망자 확인된 게 지금까지는 85명인데 구조자가 2명에서 하나도 늘어나지 늘어나지 않고 않고 있어서 있잖아요. 참 그게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고가 나면요, 그 민심이 정말 중요해지죠. 흉해지고 이게 삽시간에 퍼지지 않습니까? 저는 하도 여야가 대화나 협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약간 황당한 생각인데 그냥 여야가 그냥 갈 때까지 가자. 그래서 야당은 민주당은 그대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밀어붙여라. 탄핵이든 뭐든 계속 법대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라. 그러면 국민힘 집권 여당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계속 거부해라. 거부권 할 수 있는 거부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거부권으로 막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봐라.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평가하고 심판하게 되지 근데 않겠냐. 이제 무슨 그게 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실제로.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최상무 부총리에서 이 헌법재판관의 그 임명이 막힐 건지 예. 그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이제 또 이조 부총리가 또 탄핵. 들어서고 또 탄핵으로 갈 건지. 근데 만약에 최상무 부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면 일단 여기서 탄핵은 멈추는 거거든요. 예. 내란 특검 이것도 이제 최상무 부총리가 전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계속 언제까지 거부? 아니 지금 제가 아까 뭐 총수 의원이 여기서 했잖아요. 근데도 특검을 거부합니까? 그 독소적 행위 뭔지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게 최상무 대행이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분석이나 전망이 아니라 순전히 짐작이고 때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치가 나는 거고 네. 여기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다. 어느 한순간에 확 뺏기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참 답답하고 예. 머리만 많이 자, 그때 아픕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3번째 소환 통보까지 했는데 그것도 응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3번까지 하면 그 다음에는 체포영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순 아닙니까? 발부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전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좀 발부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른 그 혐의자들 전부 구속영장 발부되는 거 나왔잖아요. 보면 그 법원의 입장은 지금 한결같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저 같이 가끔 말씀 나누는 사람들 얘기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공수처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수사력이 입증이 안 됐고 지금까지 영장 청구항에 다 기각이 됐고 그건 팩트죠. 기각이 됐고 해서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할 자신이 없다. 3번이나 불출석해도 윤 대통령이 그럼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들 거기에 대해서 탄탄하게 입증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그런 증거를 잘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못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래서 체포영장 청구도 어렵거냐 설령 청구해도 발부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전 거기 반대예요. 전 거기 동의하지 않는 게 지금 그 체포영장이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뭐 형사소송 이 내랑죄 수사가 있는 것이고 이제 탄핵 사유 헌법 위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진행되고 이러는 건데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봐도 말이죠.
헌법 위반이 너무도 명백해요. 네. 그 영상으로만 봐도 그렇고 여기서 더 이상 무슨 증거 검찰에서 증거를 다 못 받아왔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못 할 것이고 법원이 발부 안 할 것이다. 전 거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청구할 것 아니 같고 다른 네. 피의자들이 다 구속됐잖아요. 구속됐잖아요. 뭘 자꾸 그런 얘기도 하냐 이게. 전 발부할 예.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 법이 정말 허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소환 조사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에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예. 소환 조사를 2차 거부에는 3차 소환 조사를 하고 4차, 5차를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할 경우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 거부해도 방법이 없고 아니 두 방법이 번째는 없지는 않죠. 그건 네. 아니. 체포영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체포영장이.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방법이 체포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체포영장 발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발부할지 안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발부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본인이 거부하면 경호는 되고. 아니 그렇게 된 말이죠. 이렇게 예. 그 정도가 되는 말이죠. 이건 내란이에요. 그러면 내란이에요. 왜냐하면 예.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 경호처가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요. 그거는 그게 된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되는 거고. 완벽한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고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건 완전 논의의 차원이 달라지는 얘기예요. 그건 완전 그렇게 되면 압수수색 정도도 아주 가볍게 자단하는 건데 저는 이 아니, 집행도 그건 그렇게 체포영장 쉽게 집행도 그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밀고 당기고 하지 경호원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방어하면은 일단 이 부분도 방법이 없다라는 게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집행거부 근데 현실적으으로 그게 법이 경호처가 제가 볼 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경호처가 그렇게 못합니다. 네. 왜 못하냐면요. 네. 이게 대한민국이 완전히 전쟁 상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경호처 직원도 가족이 다 있어요. 처자식이 있고. 다 처벌받을 걸 처벌 뻔히 다 받아요. 아는데 근데 절대 그렇게 할까요? 잠깐의 그 약간의 소요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문을 열어줄 거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 결국은 오자마자 열어주면 결국은 체포 밀고 다니다 결국 문을 아니 열- 대한민국의 열- 헌법 체계 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네. 그걸 무슨 저 조폭 집단이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야, 그 부분은 그렇게 뭐 되면 저는 그렇게 됐으면 아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말이죠. 물론 이제 최진 원장 말은 알겠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가 돼요. 대한민국이 부정되는 것이고 그냥 전쟁의 전쟁 그냥. 대통령 헌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대통령 측의 지금 주장과 논리는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탄핵안이 이미 헌재로 가 있으니까 자기는 수사는 나중에 받겠다. 탄핵 결정 난 후에 받겠다 이런 그건 입장인데 자기 생각이죠. 그거는 수사기관들이 그런 그 주장을 꼭 받아들이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가 그 말이 왜 허점이냐면 석동현이나 사람이 법 공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했겠죠. 이건 내란죄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란죄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논리는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닐 때 그게 100% 맞는 얘기예요. 석동현 변호사 얘기가.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것이고 내란죄에 우두머리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제 자기들은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근데 논리를 그 내란이 아닌데 그건 나중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지 하는 그렇죠. 거죠. 내란죄 혐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를 하는 거죠 지금. 내란죄인지 아직 모르죠. 그건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지 알죠. 지금 내란죄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저 논리적으로 변호사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아무튼 아무리. 그런 식의 입장을 아무리 밝혀도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그대로 그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아주 그렇게 봅니다. 예. 아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아주 대한민국 법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집행 다 듭니다만은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예. 지금까지 보면 하나도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집행이 된 것도 없기 때문에 매우 의구심이 들고 더구나 이제 대한민국과 세계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궁 대통령실에 있는 거를 경찰이나 검찰이 들어가서 체포해가지고 나오는 거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가능하다 그렇죠? 봐요. 아, 그럼요. 네.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할 것이고. 워낙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좀 거기서 설마설마합니다만은 경호처가 근데 총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일들을 너무 우선 많아요. 다 한 번도 안 한 일들이 개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또 거기서 그런 이제 논리로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극단적으로 이제 그 경호처가 뭐 물리력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상정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주 그 미미할 것이다. 일시적일 금방 거고. 진압된다라고 봅니다. 자, 대란죄 여부가 확정 판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를 갖고 체포영장 하나만으로 가서 들이닥쳐서 체포를 경찰들이 양쪽 허리춤을 하거나
모르겠어요. 수갑을 채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때 가봐야지. 우리 말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아니 거니까.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난 그걸 확신하는 것이고 서로 그걸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워낙 지금 이미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 내란죄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 최근에 공소장 나온 거 보면 정말 야 디테일이 뭐 4명이 아니. 들어가서 뭐 한 4명 한조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한 명씩 끌어내고 끌어내라.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이 진술을 한 사람이 상당히 좀 신빙성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 이런 짓을 할 이게 수가 보면요. 그 저희 없다. 국정원 1차장 얘기하고 네. 곽정근 특전사령관 얘기하고 이진수 수방사령관 얘기가 다 수미가 상관돼요. 다 일치하죠. 일치해요. 하나 다르지 않다고요. 지금 경찰청 얘기도 그렇고. 예.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기 그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이 막 그 본청을 치고 들어왔잖아요. 유창에 얼고 이거는 분명한 내란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역시 법원의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란죄 찾아보세요. 형법 87조에 있는 내란죄의 근거, 형법 91조에 있는 국헌문란의 정의, 법률 정의 공부 안 해도 금방 보면 압니다. 여기 당장 이거 인터넷 찾아가지고 찾아서 형법 87조, 예. 형법, 헌법 말고 형법 91조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게 무슨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까? 헌법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하고. 그 일단 뭐 저 동의합니다. 네, 일단 그럼요. 예. 검찰도 국헌문란, 폭동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딱 했더라고요. 근데 예. 보니까 변호인들은 이게 뭐 법률적인 다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헌법재판소 받겠다라는 거고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다투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또 하나는 아예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진압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논리가 너무 허접해요. 석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 하면 그분도 알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야 예. 그나마 소수 강성 지지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힘을 얻고 좀 지지를 얻어보지 않을까란 일말의 전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네, 그 네. 석 변호사는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그 법공부한 사람이. 많은 그 법학자분들이 이제 아주 극히 일부는 그 윤 대통령 편을 드는 분들도 있죠, 없지 있죠. 않아 예. 있긴 합니다만 그 상당수 분들은 아직 뭐 상당히 시간 끌기 또 그다음에 뭐 서류도 받지 않고 출석도 안 하고 버티기 뭐 이렇게 일관하고 있고 각종 궤변으로 지금 맞서고 있으나 그렇죠. 예. 착착 진행돼 갈 수밖에 없을 저는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조만간 이건 정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설명하는 예, 분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반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글쎄요. 반짝 하는 거지. 절대 그 경호처 버틴다고 버텨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경호처가 이번에 보세요. 계엄군들도 못 하잖아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특임단이라는 데가 무슨 뭐 김정은 목배는 데라며요. 예. 국회의원들 아무리 100명, 150명, 20분이면 진압 가능할 거예요. 그 사람들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게 계엄이 허수에서 못한 게 아니고 계엄은 의외로 주도 면밀했어요. 모의도 오래전에 가족. 그럼 막상 군인들이 행동에 못 옮겨 왜? 스스로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호처도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 막는 신용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전 곧 진압될 거라고 보는 게 바로 그런 논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어떤 식으로 이 상황보다는 탄핵을 당했을 경우에 이후에 대응하는 태도, 국민들이 보여준 모습 이 부분에 사실 훨씬 더 관심 많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그렇죠. 볼 때 지금 윤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 대응, 법을 완전히 차단하고 본인이 법률가 아닙니까? 27년 동안 법을 했는데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모습들. 그러게요. 그리고 또 대리인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요. 제가 지금 언젠가는 다 이걸 기록하고 책을 써내고 이제 이럴 텐데 저는 아직도 현대판 사관이라고 생각하는 네. 입장인데 내부는 설령 찬반이 있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들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힘들고 내부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을 줄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염두에 두고 그러게요. 좀 대통령다운 모습을 좀 최소한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 말에 150% 동의하는데 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는 사람이 글쎄 그런 말 말입니다. 하겠어요. 예. 참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예. 그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기대는. 그 보수 농객 조갑재 씨 같은 분도 뭐 스스로 그 목숨을 끊겠다는 그런 그 용기도 없이 글쎄요. 이런 일을 했느냐. 진짜 이게 정말 뭐 이해가 이런 안 식의 가요. 하여튼 질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밝혀지는 사실들이 더욱더 경악스럽고 더욱더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그 대리인이란 분들이 하면 변호사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다른 식으로 옹호를 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법적 논리로. 예.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윤곽근 그분도 대구 고검장까지 했던 거 예, 아닙니까? 물론 뭐 법률적인 얘기는 하는 겁니다만 참 정말 저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갖고 한 생각인지 그냥 대리니까 한 얘기인지 그것도 네. 묻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이 대목에서 그래서 더 또 미운 게 친윤파들이에요. 네. 지금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가해서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 말이에요. 친윤파의 집단적인 제한, 강력한 압박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권영세 이런 사람 중진들이 큰일 납니다. 이러면 강력하게 제한을 한다면 지금 이 정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여전히 충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같이 밀어붙이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민심 있다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저도 할 가능성이 그럴 높다고 가능성이 보거든요. 있다고 봐요. 아, 예. 기가 막힌 노래인 거지. 제가 보기엔 뭐 민심이 돌아올 수 있다보다도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버텨보자. 버티는 거예요. 버티게요. 총선은 3년이나 남았으니 일단은 버텨보자요. 버텨보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보수가 우리를 또 이게 인정할 거다. 배신자 소리 안 듣고 그 생각인 거예요. 지금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버티는 모습으로 전혀 그래야 보이는 설- 안 그래야 보이고 저는 설명이 돼요. 반격으로 보이는 거니까 반격으로 아마 보인다. 냅다. 버티기 위해서 나가도 더 반격으로 보일 수도 있죠. 반격으로를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가면 이제. 버티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씀인데 일단 버텨서 뭐 혹시라도 상황이 좀 달라질 달라질 수 수 있으면 있다고 그때는 생각합니다. 반격해보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야지 이 상황이 이해가지. 이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예. 근데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에서 살짝 놓고 있는 게 탄핵이 통과된 후에 윤 대통령이 또 대국민 담화를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했죠. 통과된 후에 그 대국민 담화. 예. 그게 뭡니까? 뭐 취임해서 뭐 수출도 늘어나고 뭐 했죠. 하고 다 잘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잘할 것이다. 뭐 이런 인식을 얘기죠. 보여줬잖아요. 그 12월 10일 담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12월 10일 담화 말고 탄핵 그 표결 이제 그거 난 다음에 탄핵 표결이 바로 통과된 후에 14일 날 그러니까요. 직후에 예. 14일이요. 14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 안 대다가 그냥 냅다 기름을 기름을 부어버렸죠. 아예 부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름 호수로 갔던데 부은 기름을 했죠. 근데 그런 담화를 한 걸로 봐서는 윤 대통령의 머리 구조상으로는 그러면 하등 자긴 잘못한 게 없다는 없더라. 인식을 하고 있나 하고 봐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담화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14일 날 탄핵 통과된 다음에 그렇게 담화 나올 수 없어요. 그 단순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예. 근데 상당히 꽤 강성 우파적 보수였던 사람도 그 담화 보고 돌아섰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예, 일부는 예. 있더라고요. 예. 이건 해도 아니다 이거 사실. 아니 지금 또 전해진의 의에 의하면 뭐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또 SNS 등을 통해서 조만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저도 나오는데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 또 한다면 아마 그 탄핵 통과 이후에 그 담화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하지 않겠어요? 그대로라고 봅니다.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광화문에서 어제도 보니까 그 태극기 들고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날 지지하는구나, 내 말이 맥히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계엄이 얼마나 어마어마시 무시한 이 큰 과오를 저질렀는지를 저는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친윤계도 그래요. 저도 모른다고 봐요. 친윤계도 계엄은 정말 사실은 잘못했어라고 슬쩍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러나 탄핵은 아니거든 라면서 그 얘기를 80% 90%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계엄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화가 나고 답답한 게 좀 외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30년 넘게 우리 최 교수님 40년 가까이 언론 보지만 외신이 그 이름만 들어도 딱 아는 국내외 영국 뭐 할 것이 프랑스 수많은 외신들이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정치 상황을 비판적으로 발신하거든요. AP통신 같은 거는 딱 아주 간결하게 정치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고 경제 최악은 무너지고 대외 경제 신의도 뚝 떨어졌다.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요. AP통신이. 당연한 얘기죠. 아무튼 뭐 다음 주가 이제 또 분수령입니다. 하루 빨리 좀 하나 정리가 돼서 정상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한 주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이제 저출생으로 지방이 사라져가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정관용의 시사본부 내년 특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토요일, 일요일 일부 시간에 10곳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차례로 스튜디오에서 만나볼 예정인데요. 1월 4일 토요일 첫 번째 순서는 최문순 화천 군수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서유석의 가는 세월 들으시고요. 다음 주 신년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